제가 약한 사람이었는데, 그죠? 그래서 같이 얘기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사람 같이 얘기해봤는데, 여러분들 또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한 20분 정도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? 질문 있으신 분? 네. 선생님 또 오셨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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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저는 얕고 넓은 스타일, 얕고 넓은 스타일이거든요, 대표적으로. 근데 저는 그 깊은 친구,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죠.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, 근데 얕고 넓게 하잖아요? 얕고 넓게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걸리더라고요. 걸린 게 이 사람과는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깊은 관계로 진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과 깊게 친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과는 느낌이 통해서 깊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. 사람이 타입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해요. 깊고 진한 타입이랑 얕고 넓은 타입이랑 이런 건 분명히 있긴 한데, 근데 사회인이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얕고 넓은 관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필이 왔다, 이런 사람들은 좀 노력을 해서 깊고 진한 관계들을 가진 게 되게 필요하죠. 그리고 이런 사람들 관리 같은 경우는 옛날엔 막 그랬었어요. 막 이제 생일 같은 거 다 기록해놓고 막 다 챙기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 못하겠고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깊고 진한 친구들은 만나잖아요?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거예요. 1년 만에 만나도 그냥 며칠 전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깊고 진한 친구의 정의 자체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정의인 것 같아요. 관리가 필요한 친구는 얕고 넓은 관계들은 관리가 되게 필요하죠.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. 근데 깊고 진한 친구들은,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추석 때 명절 때만 보는데도 너무 그냥 어제 만난 것 같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근데 정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또 얘기하고 이런 친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얕고 넓은 관계들은 분명히 관리 필요하지만 깊고 진한 관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오늘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. 네, 너무 감사해요. 인맥관리랑 또 같이 주고받음이라는 게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네. 얘기가 되게 좋았고요. 네. 맞아,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인맥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였을 때 네.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. 네.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대학교 때는 정말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되게 정상적인 친구였는데 어떤 사회에 들어와서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건 이제 그 친구 잘못도 뭐 바뀌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좀 정신병을 앓고 그 결혼도 파혼을 아이고. 그랬을 때 지금 그 문제 자체가 이런 해법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. 그리고 그 사회라는 그런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사람이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보면 그 인연과 인연의 대립으로 인해서 뭐 그런 그 가족 관계도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, 너무 추상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네네. 거의 남북 문제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실 생각이 있으신지. 그런 약간 인연간의 대립 시스템 안에서의. 네, 그것기도 하고 이제 그 사회에 들어왔을 때 네. 이 사회 안에서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낙오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
그쵸. 굉장히 또 큰 질문인 것 같아요. 그 첫 번째 이제 친구분 사례로 돌아오고 안타까운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, 근데 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이제 그런 관계 문제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본인의 문제를 봤을 때 대상만 계속 바뀌고 이 고질적인 문제 계속 발생하거든요. 근데 이 고질적인 문제가 심해졌을 때가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안 좋은 결과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무의식 중의 압박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리거나 일시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, 근데 저도 보면 이제 마이크 멤버들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동 양식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이 그 무의식에 약간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원인 자체를 못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표면적인 치료나 행동 양식의 교정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이었던 그 무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. 그 찾아내고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걸 용서하면은 이게 놓아지게 되고 그런 상처나 관념들이 놓아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상의 문제들은 어릴 적 시절을 좀 돌아보면 되고, 사실은 그런 사례가 낯설진 않은 게 모든 현대인들은 다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. 근데 다 해결해야 되는 정도의 차이지만 그분도 약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회에서 보면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규정이 되고 못 나아가고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직장에서의 관계, 상사와 관계,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. 그 관계 안에서의 그런 건 있긴 한데, 그게 이제 사실은 관계가 정의되는 순간 이 관계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맥락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사를 만날 때 하는 게 뭐냐면,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, 연사를 만나고 끝나고 헤어질 때, 처음 만나고 나서 끝나고 헤어질 때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.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건 거절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. 이 사람의 프레임은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, 초대자 대 스피커의 관계에서 뭔가 형, 동생의 개인적인 관계로 승화가 돼버리더라고요. 결국엔 사회적인 프레임 안에서 상사하고 누구기 때문에 친해질 수도 없고 이런 관계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주도적인 것도 그 사람 본인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군대 선후임이거나 직장 선후임도 정말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. 그거는 그 프레임을 본인이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는 대부분 잘 못하죠.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표와 직원과 대표와 멤버의 이런 관계지만 진짜 약간 형이나 오빠나 멘토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랬을 때는 저도 훨씬 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예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는 프레임 자체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호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정립하면은 아마 그 시스템 프레임 안에서도 그건 좀 적응은 해야지만 조금 더 나와서 자기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2요. 다행이다. 내가 한 살 많다. 네.